심리학 실험에서 낯선 두 사람이 딱 45분 대화하고 사랑에 빠졌어. 근데 거기서 밀당은 한 번도 없었거든? 너 혹시 밀당해야 하나 고민해 본 적 있어? 연락 좀 늦게 하고 좋아하는 티 내지 말고. 근데 그게 뇌한테 뭘 하는지 알아? 불안, 수면장애, 자존감 파괴. 연구로 다 나와 있어. 진짜 매력 있는 여자들이 쓰는 건 밀당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인데 이 둘은 겉보기엔 비슷해도 남자 늙과 완전히 다르게 반응해. 45분 사랑 실험이 그걸 완벽하게 증명하거든. 오늘 이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해 줄게. 너 밀당 해본 적 있어? 카톡 읽고 바로 답장하면 가벼워 보일까봐 일부러 30분 기다리기. 좋아하는데 좋아한다는 말 절대 안 하기. 만나자고 먼저 말하면 지는 것 같아서 텀 두기. 이거 대부분 해봤을 거야. 아니면 지금 하고 있거나. 그리고 이상한 게 이거라면 진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내가 연락을 안 하니까 상대가 먼저 연락 오고, 내가 안 만나자고 하니까 더 보고 싶다고 하고, 역시 밀당이 답이네 싶은 순간이 오거든? 근데 이게 함정이야. 한번 상상해봐.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어떨 때는 진짜 따뜻해. 온종일 연락하고 너한테 집중하고 세상에 너밖에 없는 것처럼 돼. 근데 다음날 갑자기 연락이 끊겨. 이익십, 하루, 이틀, 아무 설명도 없어.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뭐해? 하고 톡이 와. 그 순간 네 심장이 뛰거든? 안도감이랑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와. 아, 다행이다. 나한테 관심 있긴 한 거구나. 이게 뇌한테는 슬롯머신이야. 슬롯머신 해본 적 있어? 동전 넣고 레버 당기잖아. 대부분 꽝이야. 근데 가끔 한 번 터져. 그러면 그 한 번의 기억 때문에 계속 레버를 당기게 돼.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오히려 더 못 멈추는 거야. 이게 바로 뇌가 밀당에 빠지는 원리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간헐적 강화라고 해. 보상이 매번 오는 게 아니라 가끔 예측할 수 없이 올 때 뇌가 그걸 더 강렬하게 원하게 되는 거야. 매일 연락 오는 사람한테는 뇌가 금방 익숙해져. 근데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연락? 뇌가 미쳐. 도파민이 폭발해. 이번엔 올까? 안 올까? 이 불확실함 자체가 뇌를 흥분시키거든? 잠깐, 네가 했던 밀당을 한번 생각해봐. 그때 상대가 보인 반응. 그게 진짜 너한테 끌린 거였을까? 아니면 슬롯머신 레버를 당기듯이 뇌가 반응한 거였을까? 여기서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해야 해. 밀당이 단기적으로 통하는 건 사실이야. 실제로 그런 경험 다들 해봤잖아. 연락 뜸한 사람이 갑자기 연락 오면 더 설레는 그 느낌.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관심이 올라가거든. 근데 그 뒤에 뭐가 오냐면 불안이야. 잠들기 전에 핸드폰 계속 확인하는 거. 나한테 화난 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수면장애가 오고 일상에 집중이 안 돼.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 시작해. 심리학 연구에서도 확인됐어. 이런 식의 불규칙한 보상 패턴은 불안, 수면장애, 자존감 저하를 유발한다고. 정리하면 이거야. 밀당은 단기적으로 상대의 관심을 끌어올려. 진짜야, 연구 결과도 그래. 근데 그 관심의 정체가 끌림이 아니라 불안이야. 슬롯머신 앞에서 동전 넣는 사람이 슬롯머신을 좋아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냥 못 멈추는 거야. 그래서 밀당으로 시작한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지치고 결국 무너져.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 밀당이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따로 있거든. 그리고 그걸 알면 밀당이랑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돼. 그게 뭐냐면 심리적 거리감이야. 이거 진짜 헷갈려. 왜냐면 둘 다 겉으로 보면 비슷하거든. 둘 다 매일 연락 안 하고 둘 다 약간의 거리가 있어. 근데 안쪽이 완전히 달라. 한번 비교해 볼게. 같은 날 두 사람의 행동을 볼 거야. A는 밀당을 해. 상대한테 톡이 왔어. 바로 답장하고 싶어. 근데 일부러 안 해. 핸드폰을 엎어놓고 시간을 재. 2시간은 지나야지. 그 2시간 동안 A는 아무것도 못해. 핸드폰 계속 신경 쓰이고 상대 반응만 생각해. 2시간 지나서 답장을 보내. 일부러 짧게, 일부러 시큰둥하게. B는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야. 똑같이 톡이 왔어. 근데 B는 지금 운동 중이야. 본인이 하고 싶었던 헬스 루틴을 하고 있어. 톡을 봤는데 급한 건 아니네. 운동 끝나고 샤워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답장해. 답장 내용? 그냥 솔직하게 보냄. 운동하느라 늦었어. 뭐 먹었어? 겉으로 보면 둘 다 늦게 답장했어. 둘 다 거리가 있어 보여. 근데 상대방이 느끼는 건 완전히 달라. A의 상대는 이걸 느껴. 이 사람 뭔가 계산하고 있다. 말로 설명은 못해도 감이 와.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 대화 흐름이 어색하고 반응이 일정하지 않고 뭔가 조종당하는 느낌. 심리학 연구에서도 확인된 건데 사람은 누군가한테 조종당하고 있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낀다고 해. B의 상대는 완전 다른 걸 느껴. 이 사람 자기 삶이 있네. 억지로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긴 거야. 이게 자율성이야.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답게 살고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오히려 궁금증을 만들어. 여기서 뇌가 반응하는 방식이 갈려.
밀당을 당할 때 네 뇌에서 활성화되는 곳이 있어. 편도체라는 곳인데 쉽게 말하면 뇌의 비상벨이야. 위험 감지기. 이 사람이 나를 떠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런 불안 신호를 쏴.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려. 근데 이건 설렘이 아니야. 공포야. 반면에 심리적 거리감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달라.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긴 하는데 불안이랑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호기심이랑 같이 나와. 이 사람 오늘 뭐 했을까? 다음에 만나면 어떤 얘기 해줄까?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도 이걸 확인했어. 예측할 수 없지만 따뜻한 자극. 이게 도파민을 가장 건강하게 분비시키는 조건이라고. 차이가 보여? 밀당은 상대의 반응을 조종하려는 의도에서 나와.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저렇게 반응하겠지. 핵심이 상대 조종이야. 심리적 거리감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니 생기는 거야.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야. 핵심이 나한테 집중이야. 그리고 사람은 이 차이를 느껴. 설명 못해도 몸으로 알아. 조종이 느껴지면 도망치고 싶고, 자연스러운 거리감이 느껴지면 더 다가가고 싶어져. 그러면 심리적 거리감을 만드는 진짜 원리가 뭔지 알아야 해. 45분짜리 실험이 거기서 나왔거든. 심리적 거리감의 원리. 그 중심에 희소성이 있어. 너한테 관심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왜 더 신경 쓰이는지 실험으로 확인한 게 있어. 여자 대학생들한테 남자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보여줬어. 남자 프로필 여러 개. 그리고 세 그룹으로 나눴지. 첫 번째 그룹한테는 이 남자들이 너를 가장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어 라고 알려줬어. 두 번째 그룹한테는 이 남자들이 너를 평균 정도로 평가했어 라고 했고, 세 번째 그룹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이 남자들이 너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른다고만 했지. 결과가 어땠냐면 세 번째 그룹,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는 그룹이 그 남자들을 가장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어. 확실히 좋아한다고 들은 그룹보다도 더. 그리고 그 남자들을 가장 많이 생각했어.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거야. 이게 희소성의 핵심이야. 확실하지 않은 게 끌림을 만들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남자 프로필을 봤을 때 이미 나쁘지 않네 정도의 긍정적 첫인상을 가지고 있었어. 그 상태에서 불확실함이 더해지니까 매력이 올라간 거야. 만약 첫인상이 안 좋았으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 두 사람을 비교해 볼게. A가 있어.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대화도 재밌고 느낌도 좋았어. 근데 연락이 뜸해. 이러면 왜 연락 안 하지?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생각하면서 더 끌려.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라. 이건 희소성이 제대로 작동하는 케이스야. B가 있어.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좀 불편했어. 말도 안 통하고 분위기도 어색했어. 근데 B가 연락을 안 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행이다. 안 만나도 되겠네. 이렇게 끝나. 아니면 저 사람 진짜 별로다 하면서 비호감이 더 강해져. 똑같이 연락이 뜸한 건데 결과가 완전 반대야. 첫인상이 긍정적이면 희소성이 매력이 되고 첫인상이 부정적이면 희소성이 비호감을 강화해. 그래서 밀당하면 된다는 말이 위험한 거야. 상대가 너한테 이미 호감이 있을 때만 통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아무한테나 쓰니까 역효과가 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게 있어. 사람은 자주 보는 대상에게 끌려. 심리학에서는 이걸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해. 같은 수업 듣는 사람,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 같은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닌데 자꾸 보이니까 친숙해지고 친숙해지니까 호감이 생기는 거야. 이게 몇 번 정도 봐야 효과가 생기냐면 10번에서 20번 사이가 최적이야. 일주일에 두세 번 마주치는 사이라면 한 달이면 충분한 횟수거든. 자주 보여줄수록 끌리는 사람이 있고 숨길수록 역효과인 사람이 있어. 차이가 뭔지 알아? 처음에 좋은 인상을 준 사람은 자주 만날수록 더 좋아져. 근데 처음에 안 좋은 인상을 준 사람은 자주 볼수록 오히려 더 싫어져. 단순 노출 효과도 첫인상이 전제 조건인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야. 희소성이든 노출이든 전략이 작동하려면 상대한테 먼저 긍정적인 감정이 형성돼야 해. 순서가 중요한 거지. 감정이 먼저고 전략은 그 다음이야. 이 순서를 뒤집으면 어떤 전략을 써도 안 통해. 그럼 45분 실험이 어떻게 이걸 해결했냐고? 1997년 뉴욕의 한 대학 연구실. 서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두 사람이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연구자가 카드 한 묶음을 내려놓고 말해. 이 질문들을 번갈아가며 대답하세요. 45분 동안. 처음 몇 장은 가벼워. 완벽한 하루를 계획한다면 어떤 하루야? 유명한 사람 중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근데 질문이 점점 깊어져.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건 뭐야? 사랑하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안아본 게 언제야?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 중 가장 후회되는 건 뭐야? 36개 질문이 끝났을 때 45분밖에 안 지났는데
이 두 사람 몇 년을 알고 지낸 친구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 이게 심리학자 아서 아론의 실험이야. 그리고 이 실험에 참여한 커플 중 일부는 진짜로 결혼까지 했어. 45분 만에. 이 실험이 증명한 건 단순해. 친밀감은 얼마나 오래 만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솔직하게 열었느냐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개방이라고 불러. 내 약한 부분, 진짜 생각, 숨기고 싶은 감정을 상대에게 꺼내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핵심은 이게 일방적이면 안 돼. 나도 열고 상대도 여는 거.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더 깊이. 핵심은 서로가 한 겹씩 벗겨가는 그 과정이야. 한쪽만 말하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는 거지. 그 과정 자체가 두 사람을 연결해. 자, 그럼 여기서 밀당을 다시 생각해봐. 밀당은 뭐라는 거였지? 일부러 연락을 늦추고 감정을 숨기고 관심 없는 척 하는 거잖아. 그게 정확히 자기 개방을 차단하는 거야. 내가 닫으면 상대도 닫아. 상대가 닫으면 나도 더 닫아. 서로 열 기회가 사라지니까 36개 질문 같은 순간이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 불안은 올라가는데 친밀감은 제자리야. 그럼 진짜 거리감은 뭐가 다르냐고. 심리적 거리감이 가능하게 하는 건 이거야.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만났을 때 온전히 상대에게 집중할 수 있어. 요즘 나 이런 생각했어. 하고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거지. 그게 자기 개방이야. 그리고 그 말에 상대가 반응해 줄 때, 아, 진짜? 그게 무슨 느낌이었어? 그때 친밀감이 만들어져. 2020년 발표된 연구에서도 확인됐어. 관계에서 유대감을 만드는 핵심은 파트너 반응성이야. 상대가 내 감정에 반응해 준다는 느낌. 이 사람이 나를 듣고 있구나,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그 인식이 애착을 안정시키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밀당은 이 반응성을 죽여. 감정을 숨기니까 상대가 반응할 게 없잖아. 심리적 거리감은 이 반응성을 살려. 내 시간이 있으니까 만났을 때 더 진짜인 나를 보여줄 수 있고 상대도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 한번 생각해봐. 너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진짜 솔직하게 말한 게 언제야? 사실 나 요즘 좀 외로워. 그때 네가 그렇게 말해서 좀 서운했어.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긴장돼. 이런 말 한마디가 일십 3시간보다 훨씬 강력해. 36개 질문이 45분 만에 사랑을 만든 건 기술이 아니라 솔직함이었어. 그리고 그 솔직함은 심리적 거리감이 있을 때 더 자연스럽게 나와. 그럼 이걸 실제 연애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얘기해 볼게. 3단계야. 어렵지 않아. 1단계, 조종을 내려놓기.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계산을 멈추는 거야. 밀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 톡이 오면 바로 답장하고 싶어. 근데 지금 보내면 급해 보일까? 생각해. 시간을 재. 답장 내용도 일부러 짧게 다듬어. 이모티콘을 넣을까 말까도 고민해. 보내고 나서도 확인해. 읽었나? 답장 왔나? 거리감이 있는 사람은 달라. 톡이 오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바로 보내. 보고 싶다 하고 싶으면 그냥 보내. 할 말이 없으면 안 보내. 규칙이 없어. 그냥 솔직한 거야. 사람은 조종당하고 있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밀어내. 그리고 조종은 티가 나. 본인은 숨겼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다 느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간단해. 연락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기. 계산기를 끄는 거야. 2단계, 내 삶을 채우기. 밀당하는 사람의 하루를 볼게. 아침에 눈 뜨면 상대 톡부터 확인해. 약속 없는 날이면 연락 올까? 기다려. 그 사람이 세계의 전부야. 상대 반응 하나에 하루가 왔다 갔다 해. 거리감이 있는 사람은 달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상대가 연락하면 반갑고 안 하면 내 할 거 하고. 관계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일부야. 실제로 수백 쌍의 커플을 추적한 연구가 있어. 결과가 명확한데 관계 안에서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일수록 관계 만족도가 높았어. 상대방의 만족도까지 같이 올라갔어. 왜냐면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은 만날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와. 새로운 경험, 새로운 감정, 새로운 에너지. 상대 입장에서 이 사람이 계속 궁금해지는 거야. 이게 진짜 매력이야. 계산으로 만든 미스터리가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궁금증. 3단계, 만날 때 온전히 집중하기. 밀당하는 사람은 만나서도 계산이 멈추지 않아. 너무 좋아하는 티 내면 안 돼? 적당히 관심 있는 척만 해야지. 그래서 대화가 표면에 머물러. 오늘 뭐 했어? 밥 먹었어? 이런 얘기만 하다가 헤어져. 거리감이 있는 사람은 만나면 온전히 그 사람한테 집중해. 평소에는 자기 삶을 살았으니까 만나는 시간이 진짜 소중해. 그래서 질문이 달라져. 요즘 제일 기대되는 거 뭐야? 어릴 때 무슨 아이가 되고 싶었어? 이런 깊은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 파트 4에서 봤던 36개 질문 실험 기억나? 45분 만에 낯선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 거. 그 실험의 핵심이 정확히 이거였어. 질문의 깊이. 표면적인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속마음을 열게 하는 질문. 심리학에서는 이걸 파트너 반응성이라고 해. 내가 진심을 꺼냈을 때 상대가 그걸 진지하게 받아주는 거.
이게 친밀감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조건이야. 그리고 이건 계산하면서는 절대 할 수 없어. 계산하는 순간 내 진심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야. 계산을 멈추고 내 삶을 살고 만날 때 진심으로 집중하기. 이 세 개가 밀당이 절대 줄 수 없는 걸 만들어줘. 진짜 끌림. 결국 밀당이랑 심리적 거리감은 겉모습은 같은데 방향이 정반대야. 밀당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거고 거리감은 나한테 집중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를 잡으려고 계산할수록 사람은 떠나고 나한테 집중할수록 사람은 다가와.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상대의 반응을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삶을 살면서도 만나면 온전히 집중해주는 사람이야. 어렵지 않아. 계산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하면 돼. 핸드폰 타이머 끄고 하고 싶은 말 그냥 하고 오늘 하루를 네 거로 채우면 돼. 그게 밀당보다 훨씬 강력한 거야. 사람을 잡으려고 계산할수록 잃고 자기답게 살수록 사람이 곁에 남아. 신기하지만 그게 심리학이 증명한 거야. 밀당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되니 꼭 눌러줘.